듣도 보도 못한 정치 평론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논객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쇼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시즌 2. 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 두 분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그래서 정말 시즌2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네, 의원님 얼굴 지금 정두원 의원님 얼굴 보이네요. 네, 두 분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검색하시면 저희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요 최근에 원래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사전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 뭔지 아시죠? 정청래 의원님? 네. 막말이죠. 막말이죠. 네. 저희가 이거 방송 주제를 한번 정두원 의원이랑 다룬 적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분이 워낙 그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막말을 막말로 덮는 일이 거듭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한 15년 전에 정치부도 잠깐 출입을 했었는데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어요. 과거에도 이랬어.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좀 심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좀 더 이게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네. 한동안 또 없다가 네.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무슨 드라마 연속극 보듯이 네네.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경쟁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것도 왜 좀 이따 예고편이었어요. 먼저 지금? 하시고. SNS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또 그런 게 말을 있군요.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말도 그냥 얌전히 하면 전혀 주목을 못 끄니까 네. 좀 세게 하다 보니까는 막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조금 더 자극적인 게 아무래도 네. 주목을 많이 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네. 이 막말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자유한국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요즘 부쩍 자유한국당이 무슨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비율로 보면 그쪽이 좀 더 그래서 왜 많은 것 그럴까 같아요. 생각해 네네. 보니까 이게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네. 당 지도부에서 무슨 막말 치어리더이듯이 네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황교안 대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책임이 황교안 대표와. 대표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도 뭐 비슷한 경우였고. 네네네. 그래서 당 대표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뉴스가 되고 주목받고 그러니까 소속당 의원들이 마치 따라하기 하듯이 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그럼 나도 얘기해도 그러니까 되는 보세요. 거구나 그렇죠. 이런 겁니까? 황교안 대표는 뭐 대표 취임하자마자 뭐 문재인 정부 좌파 독재 폭정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문바 달창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당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용기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김정은이 낫다. 네네. 이런 얘기 했어요. 차례로 나왔군요. 그러니까 네. 그 직전에 김연아 대변인이 한센병 그것도 있어서 또 있었죠. 사과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제 대변인이 또 뭐 이번에 뭐 골든타임이요? 그 골든타임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도부로부터 이게 지금 있잖아요.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 지도부부터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해야 당의 중요 인사인 것처럼 이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두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한테는 좀 불리한 지금 주제인데요. 주제가 조금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일부러 그러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이 전체가 뭐가 강경 모드예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요. 예, 네. 하여간 지금 장애투쟁하는 데다가 뭔가 지금 뭐 비장해요. 그러니까 그 좀 톤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말한 대로 정청래 의원 말이 지적이 이제 타당한 게 그걸 이제 위에서 톤다운 시켜야 되는데 네네. 다 윗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는 톤다운이 안 되는 거죠. 분위기가. 네. 이번에 특히 그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발언한 사람이 바로 정용기 그 정책위의장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위의장의 당에서 그 차지하는 역할, 위치 어떤 정도죠? 당 사역이잖아요. 네네. 정책위장이면 그러니까
뭐 서열로 뭐 따지면요 뭐 좀 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3명 주인공 중에 1명인데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정치기 의장이 좀 그때 저도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야 저건 사고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본인은 그걸 사고라고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라 그러면 당 대표, 네.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 사무총장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위 의장 그리고 뭐 당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당의 간판이고 얼굴이에요. 지도부들이죠. 네. 근데 오늘 또 한선교 사무총장이 또 또 논란에 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부터 그러네요. 지금 뭐 네. 그리고 지금 5.18 망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김순재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비공개회에서 말 조심하자. 네. 뭐 심사 일원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문 열고 나오자마자 또 한성교 의원님. 한성교 사무총장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뭐 그 얘기하기 전에 한 3번 생각하고 얘기하라. 비공개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황 대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정영기 정책위의장 발언은 좀 심하다 생각했는지 본인이 또 공안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이제 저희들 뭐 문자도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왜 자유한국당만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언론에서 뭐 죽이게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영기 네네.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 위반 소지도 있어요. 네네. 이적행위, 고무찬양. 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국가보안법 전문가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김정은은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은 거고 네. 그런 거 아니냐. 본인이 다 알아서 하고 독재처럼 다 알아서 하고 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였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냐. 민주국가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또 오늘 밝혀진 건 뭐냐면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노역형이다 했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공연을 봐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김혁철 같은 경우도 뭐 처형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한미 정보 당국이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근거도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유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책임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책임이 있는데 밑에 사람만 지금 문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네. 정상회담을 하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불순한 거예요. 네. 그 5453번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막말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아까 정도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심을 받기 위해서. 8143번님 나도 보수지만 이럴 때는 화가 납니다. 개념들이 없어요. 오히려 변명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국민들이 뭐로 보이는지 참 한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나.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핵심 지지층을 누구로 보고 정치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수층도 사실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정도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강경 보수층에 많이 경도가 돼 있는 거죠. 네, 원래 이제 그 전당대회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빨리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중도층으로 왜 저 방향을 못 돌리는지 그것도 역시 지도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부에서 그거를 먼저 이렇게 방향을 좀 돌려줘야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지 맞나 보다 그러는 거지. 지도부에서 계속 일관되게 강경 보수층을 쳐다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네. 전부 다 그렇게 되죠. 그게 전당대회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이 장외투쟁 그 분위기가 더 고조시킨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장외투쟁 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경도될 수밖에 없다 예, 분위기가. 장외투쟁을 뭐 소리
를 막 내면서 하는 게 네, 장애투쟁이잖아요. 그렇긴 얌전히 하죠. 하는 게 장애투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애투쟁 하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기 마련인데 음. 지금 그런 일련의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좀 반성하고 네. 이제 뭔가 저기 좀 자제를 자제를 해야죠. 해야 되는 상황.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죠. 방향 전환을. 네. 네. 실제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게요. 전당대회라든가 장애투쟁 네네. 그리고 이제 정용기 정책위장 같은 경우도 연찬회 주로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지자들 그렇죠. 지지자들 네. 거기서는 이제 좀 더 세게 말해야 주목받고 박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상한 해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회 정상화하고 국회 들어가면 일단 이것이 맥이 끊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결국은 네. 답안은 국회 정상화. 그럼 국회에 가다 보면 뭐 아무래도 정제된 언어를 더 그럴 많이 수밖에 쓰지 없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긴장 상태가 좀 높아지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굉장히 너버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초조하다 보니까 발언도 좀 강경하게 나가다 이렇게 네, 그런 것 해석이 같아요, 심리적으로. 가능하시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연이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막말이 나와서 그렇지 네. 막말이 뭐 꼭 이쪽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민주당에서도 뭐 나왔죠.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심을 해야죠. 저희는 막 말을 하는 거고요. 네. 아재 개그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웃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네. 자유한국당은 막말이 하나 탁 나오잖아요. 네. 그걸 덮어야 되니까 더 센 막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말로 막말을 네, 덮는다. 그래서 지금 악화가 악화를 계속 구축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북한 얘기, 김영철 얘기 좀 하셨는데 정도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조선일보 보도?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보도를 보고 놀랐는데 네. 결국 김영철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신빙성이 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그걸 자신 있게 보도를 했는지.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아직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네. 하여간 그 평소하고는 다른 건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숙청당하고 처형당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김혁철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네. 30년 전쯤 되는데 네. 제가 86년으로 기억되는데 네. 같은 언론사예요. 김일성 사망서를 가지고 또 아. 대형 오보를 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현송월 단장 또 네. 뭐 뭐 유명한 오보였죠. 최영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김혁철, 최영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대형 오보를 근거 없이 네. 냈다가 네. 또 슬그머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사라져요. 그런 이건 경우 많죠. 언론은 그래도 사회 공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오보라고 밝혀지면 뭔가 책임 있는 사과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MBC는 그런 경우가 없죠.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만 그건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원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 북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보도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처형을 하거나 혹은 숙청을 했다면 이게 미국이 주는 메시지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근데 지금 뭔가 지금 양쪽에 대화 라인이 지금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미국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상한 오보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대화는 저는 이제 재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대화는 저는, 재개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그때 하노이 회담 때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년 후에 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대화는 재개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북일 대화. 네. 북한하고 일본하고 대화는 그 사이에 뭔가 저희 대화가 이제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겠죠. 네. 정청래 의원님도 마찬가지십니까? 대화 없을 저는 것이다. 1년 후에 당분간? 보자는 것은 1년 안에 보자. 안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첫눈이 올 때까지는 잘 해결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부터 재선 레이스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때쯤이 아마 첫눈 올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 전에 뭔가 성과를 일기예보까지. 가지고 네. 성과를 가지고 네.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는 않지만 현송월 단장
근데 이분이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지금 직함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직책이 바로 김여정이 맡았던 직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체가 된 건지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체크는 안 될것 되는데 현승월 단장의 급격한 지위 상승 뭐 이런 게 좀 보여요. 주목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즌 2 진행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수영 선수 박태환입니다. 제가 푹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쇼핑, 수영, 볼링, 스파, 서핑, 스페인 광장에 패밀리파크까지. 그란비아 스타, 흥행 스타 되겠죠? 국가대표급 초대형 패밀리 스포츠파크몰 분양. 동탄역 그란비아 스타. 6월 오픈 예정. 문의 1066-6282. 동탄 스포츠파크. 미래에셋태우에서 당신이 만난 한 사람.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는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 당신이 만난 한 사람 뒤에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 11개국 네트워크가 당신의 해외 투자와 함께합니다. 역시 글로벌 전문가는 미래에셋태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양희은 진행자의 여성시대 진행 20주년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여 방법은 여성시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본 행사는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기업 효성과 함께합니다. 작은 기대로 삶은 새로워집니다. 씩씩한 탐험으로 세상은 넓어집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MBC 95.9 MBC 라디오. U2 더 조수아 추리 투어 2019. 세계적인 락밴드 U2 그들의 사상 첫 내한 공연. U2의 전설적인 앨범 더 조수아 추리를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기회. 2019년 12월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티켓은 예스24에서 단독 판매되며 더 자세한 공연 안내는 u2.com, imbc.com, livenation.kr을 확인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 정두원 전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정말 시즌 2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청래 의원께서 첫눈이 11월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일기예보를 하셨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6587번님 첫눈이 11월에 안 오면 어떡하죠? 큰일이네. 기설제라도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사소한 거 저희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말씀에 나중에 좀 책임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 이거 궁금했어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 우리 의원 부적격하다고 하면은 이제 국민투표를 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잖아요. 네. 먼저,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찬성. 기본적으로 네, 근데 찬성한다. 이거는 헌법 개정상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네네. 2007년도 7월부터 이제 주민소환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때는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냐면 네. 전체 유권자의 몇 프로 이상이 서명을 해야 주민투표가 실시되는가. 가능해지는데. 근데 그때
서울시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은 유권자 총수의 10% 이상이 서명하고 10% 예, 이상.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15%.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원 네. 같은 경우는 20%예요. 네, 네. 이게 이제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다르냐면 네. 어려워요. 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서울 시민 10% 서명을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구가 구의원, 많으니까. 시의원 같은 경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10% 서명 받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20%를 했고 네. 기초단체장은 15%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상대방 진영에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기초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네, 네. 깎아내리려고 네, 네, 네. 자기 지지자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흠집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죠.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성립 퍼센트 주민소환제 성립 퍼센트지 가지고 굉장히 논의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대체적으로 절충이 됐어요. 그래도 10%는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서울 시민 유권자가요. 예를 들면 뭐 한 7, 800만 된다고 할다. 네. 그러면 7, 80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굉장히 보면은 어렵죠. 어렵긴 하네요. 정도현 의원님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국민 소환제. 국민 감정상으로는 찬성이죠. 네. 저도 지금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불만이 많죠.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도입되면은 이제 당선 불복 사태가 막 일어날 테고 이제 뻑하면 이제 시비 걸면서 이제 서명운동 벌어지고. 그래서 상대 진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의식 안 하고 이제 주로 공천권자들 의식하면서 네네. 국민들한테 많이 실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게 영국에서는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죠. 영국에서. 많은 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막말을 했던 의원들은 바로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민소환제 되면. 자유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원론적으로 찬성. 문제 있으면 원론적으로 찬성. 수정 보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소환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네. 영어로 뭔지 아세요? 리콜이에요. 리콜. 아, 리콜입니까? 네.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요. 그렇죠. 리콜. 자동차 이런 것도 리콜 하는데 네. 하물며 더 중요한 국회의원을 왜 리콜 하면 안 되냐. 저도 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고요. 네. 저도 국회의원 2번 해봤지만 아니 시장,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3선 하면 못해요. 근데 국회의원은 왜 3선, 4선, 5선, 6선 막 이렇게 하냐고. 많이 하죠. 네. 이것도 불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주민소환은 잘못하는 것은 무슨 구청장,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만 잘못하나요? 국회의원이 더 잘못하는 게 많아요. 국회의원만 쏙 빠져 있어요. 국회의원만 지금. 이게 쏙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네.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아요. 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률은 5.1%,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여론조사였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77.5%가 찬성한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15.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막말 논란 방금 저희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네. 국회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굉장히 국회가 굉장히 진중해지고 더 국민들을 더 의식하고 그러면서 많이 바뀔 거예요. 이거 도입이 된다면요. 네. 네. 이거 뭐 박주민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네네네. 저도 사실상 17대 때 네. 이거 그때 당시 김재현 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같이 이런 거 막 추진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헌법까지 같이 연동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안 하려고 하겠죠, 뭐. 네. 그나저나 국회 정상화는 언제 됩니까? 왜 제가 그 의원님들을 붙잡고 화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한테 불리한 주제네요. 아니 뭐 꼭 글쎄요. 뭐 일단 뭐 정천호 의원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정두원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하자. 이제 이런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사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에서. 예. 근데 이제 합의 처리하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합의 처리할 거면 패스트트랙 올리지를 않았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이 되는 빗장을 얘기.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빗장을 풀면 모든 것이 지금 무장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합의 처리하자, 합의 처리하는 걸로 노력하자.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치, 단어 하나 때문에 문장 전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국회는요 많은데. 협의냐 합의냐가 180도 다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싸워요. 합의냐 협의냐를 가지고. 그리고 노력한다를 하나 붙이는 것과 빼는 게 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노력한다는 것은 처벌 조항도 아니고 네. 의무 조항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 여지를 남겨두고 보통 합의하는 경우 있는데 이번 경우는 워낙 또 첨예한 문제라서 지금 그 국회 정상화 안 돼서 화가 난 청취자들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6907번님, 6월 국회도 무산된다는데 국회의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건가요? 네, 꼬박꼬박 나온다고 합니다. 윤혜성님, 국회의원들 일도 하지 않고 봉급 가져가신 거 다 내놓으시고 말 좀 가려서 합시다.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고요. 4997번님, 국회는 언제 정상화 되나요? 내년 총선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것은 뭐가 있나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네. 지난 국회도 그렇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국회 정상화 계속 뭐 타이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목으로도 나오고 기사 네, 네. 제목으로. 보니까 국회 정상화는 되게 당연한 건데 정상적인 건데 국회 정상화를 계속 뉴스가 되는 거 보니까 국회는 원래 비정상화인가 봐요. 늘 디폴트로 비정상이다. 네. 맨날 국회 정상화하는 게 정상인데 네. 저도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 국회 파업,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국회 파업하고 막 이러신 적이 뭐 꽤 있었죠. 막 있으실 100개월을 거잖아요. 끈 적도 있었고요. 네, 네, 네.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누가 이제 더 여론에 밀리느냐 네. 그게 판가름하는 거죠. 여론.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여론에 불리하냐 여당이 불리하냐. 근데 지금 야당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은. 예,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좀 이제 자기네들 당초 그 목표를 좀 꺾겠죠. 네. 뭐 오신환 원내대표에 따르면 뭐 비공개 회담이라서 저희들이 내용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문 거의 다 완성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의다 아니다 그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좀 그거 틀어졌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네. 같은데요. 곧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 거의 문장 완성했으면 마지막 뭐 이제 문장 때문에 너무 힘든가요? 마지막 자존심 대결, 마지막 명분 대결인데 이제 된다는 얘기죠. 거의 된다 보시고 네. 정도 의원님도 마찬가지세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이 네.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네요.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학교에 학생이 가는데 명분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단독 소집이라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시그널이겠죠, 아마? 단독 소집은 네.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예, 그리고 의미도 없고 단독 소집 해가지고 또 역풍도 불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군요. 그래서 단독 소집은 여태까지 제 기억에는 네. 군사 독재 정권 시대 말고는 연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은 단독 드리블 말고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어차피 축구에서 단독 드리블하다 골 넣으면 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당 일각에서는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하고 좀 또 강경파에서는 협상 파트너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예 단독은 좀 그렇다 이렇게 톤다운하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뭔가 일이 돼가고 돼가고 있다.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경찰, 나쁜 경찰처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회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 어떤 걸로 보세요? 단연 추경이죠. 단연 이제 추경이다. 추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네네. 지금 여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탄력 근로제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되게 시급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것도 해야 되고 추경 또 탄력 유치원 근로제. 3법도 있고 또 지금 공유경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오늘 우상호 의원이 어느 매체 나와서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네. 추경은 네. 강원도 산불, 네. 포항 지진 이런 거잖아요. 네네. 다 거기 지역구가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네네.
그래서 그 지역구 구민들은 빨리 추경해가지고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오히려 자유한국당 소속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 셈이다. 네. 이 어불성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추경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그렇기도 하네요. 네. 자유한국당 그 지역구로 있는 지역이 많네요. 정도원 의원 얘기해 보세요. 이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곤혹스럽죠. 지역구 지금 의원들은 좀 답답하겠어요. 예. 한국당 의원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 말쯤이면 풀릴까 안 풀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요. 다음 주 말. 네. 네. 정청래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다음 주 말쯤 풀릴 것이다. 아까 11월 눈 온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맞추셔야죠. 저는 6월 항쟁, 6월 10일. 네. 그 전에는 풀릴 것 같아요. 6월 10일. 알겠습니다. 이 1003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국회 출석일 목표를 정해서 미달인 분들은 다음 국회의원에 출마권 안 주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오늘 그 핫한 두 남자 그 두 의원님들 말고 또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혹은 유시민 작가 두 분이 오늘 배틀해가지고 유튜브에 밤 10시인가요? 배틀한 걸 방송을 튼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두 의원님들 생각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뭐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네. 일단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고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영을 달리해서 대화도 네. 나눠보고 또 서로 이해 폭도 넓히고 그런 게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말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고 계시잖아요. 좀 더 좀 이렇게 세게. 세게. 제가 맨날 밀려서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은 이슈에 따라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각각 5개를 선정해서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거 5개, 유시민 작가 원하는 거 5개에서 10개를 가지고 한 3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자리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홍준표 대표 토론보다. 그래도 전 궁금합니다. 누가 이기셨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 이런 거는 네. 승부가 났어도 네. 스코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요? 모든 기사들이 이제 다 무승부로 날 거예요. 왜 그래야 그 기사도 재밌고 네.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한 번 하자. 네. 뭐 이렇게 또 시리즈로 할 수도 있고 1차전, 2차전. 1차전, 2차전. 두 분도 유튜브 방송들 하시잖아요. 예,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각각 홍준표 대표와 유시민 작가 만나서 얘기를 하신다면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기고 지는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배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논쟁을. 이게 제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설득력이 더 있을 거고 네. 또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귀담아 드려야 될 거고 그러겠죠. 네. 유튜브에서 정청래 TV 2주 동안 방송이 없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 왜 쉬시는 거죠? 5월 달부터 쉬고 있어요. 5월 달부터요? 네. 무슨 특별한 재충전. 네. 스타들도 보통 이게 사라졌다가 재충전하고 돌아오잖아요. 네네. 제가 스타는 아니지만 네. 저도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쉬실 겁니까? 한두 달. 한두 달 정도?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런 생각 많이 들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잖아요. 특히 정치 이슈 같은 거 보면은 뭐 진보든 보수든 저도 가끔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울 만한 그런 논리 전개들, 그러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얘기들도 참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토론은 그 정치인들이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유튜브를 거의 매일 했었어요. 월수목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생방이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다 네, 보니까 말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게 돼요. 근데 또 그건 또 재미가 없대요.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보는 있죠.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단어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그러면 꼭 말사고가 날 것 같아요. 좀 센 발언 이런 거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장으로 수사법으로 네. 비유와 상징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유튜브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센 단어를 자꾸 배치하다 보면 네.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분은 또 농사까지 짓느라고 언제 그걸 또 하는지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농사하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죠. 약간 머리도 비우고. 농사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풀 뽑고 물 주고 네. 뭐 이렇게 순제거하고 하다 보면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운동할 때처럼 뭔가 이렇게 완전히 몰두되는 그런 땀 흘리고 일이거군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은 일단 장화 신고 네. 산이나 밭에 가서 일을 하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자꾸 권하시는 겁니까? 6264번님, 정치에서 이기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네, 제가 계속 장난스럽게 누가 이길 거예요? 막 이렇게 여쭤봤더니. 요 관련해서는 네. 제가 여러 가지 카피를 만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정권은 짧고 네. 국민은 길다. 아, 그리고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정권을 이긴다. 그리고 국민이 이기는 정권은 없다. 네. 이 역사적 교훈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정두원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없죠. 국민이 이기는 장사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시즌 2였고요. 지금까지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